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 TV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유보수 우파의 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그 유명 인사가 되고 아이콘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 전한길 쌤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이제 그 뭐 자타가 공인할 텐데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의도파와 또 무슨 강화문파 이렇게 해서 이 반대측에서는 이 갈라치기 이런 것을 이제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연합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텐데 이 전한길 씨는 왜 강화문에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한길 쌤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분열과 연합, 이것에 대해서 어떤 키를 또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년간의 뭐 엄혹한 이 정권 시절에 한 줄을 빼지 않고 자유보수 우파의 강화문 전체를 희생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중심을 잡았던 뭐 사람은 여기도 천하가 다 알듯이 전강훈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텐데요. 모를 리가 또 없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같은 이제 전시, 같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 얼마만큼 그 분노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느냐고 것이고, 목표와 내용 이런 것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캐릭터 이런 그 뿐만 아니라 같은 또 신앙인이고 같은 경북의 지연 뭐 이런 또 혈연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요. 강화문의 상징성에 이렇게 원류가 되는 7년 동안에 여기서부터 고속도로가 닦여지고 닦아 놓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길 선생은 특별히 오늘 아침에 자기 그 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TV 조선에 나와가지고 이 이제 면담을 하면서요, 인터뷰하는 가운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볼 수 있게 아드님이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님은 모르셨는데 네. 전한길 선생님은 모르셨는데 아들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강화문 집회에 먼저 나갔다는 네. 사실을 나중에 알았었다. 네. 그 얘기를 거기서 소개를 하셨어요. 저는 그 원래 주말마다 얘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 했거든요. 네. 그 계속 사라졌거든요. 친구 만나러 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에 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은 서부지법 사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난입하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뉴스 막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처에 자기 있었다고. 네. 물론 이제 난입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그때 제가 그렇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네. 그래? 네 언제부터 나갔냐 이러니까 전에부터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보다 훨씬 앞에서부터 강화문 나갔던 거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요즘 2030이 집회의 중심이 되고 지금 비상기업을 계몽령이라고 이끌게 된 게 사실은 2030 세대들이고 대통령은 비상기업을 선보였는데 국민들에 의해서 계몽령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선두주자가 저희 아들이 2030 세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저는 한참 뒤에 나갔잖아요. 1월 25일부터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 TV의 유병산의 강펀치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를 보시면은요, 강화문 집회야말로 정말 그 원조요 진원지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갈등 분열해서는 안 된다. 상식 공정으로 한마디의 그 언급, 그렇게 그 상식 공정을 계속 이제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자, 이것도 어떤 면에서 상식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한마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손현보 목사 세이버 코리아에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계속 참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체 우리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기독교 방송에도 여러 번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메이저 유명 방송들도 이제는
이 이제 강연 전에 가기 부산 대구 가기 전에나 또 갔다 오고 나서 또 많이 참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강훈 목사 쪽의 방송인은 한 번 나오질 않았어요. 손현보 목사 교회에도 들어가 보면은 간증을 오전 오후로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섰던 사람들도 사실 이 여러 그 유명한 사람들 이제 거기에 뭐 그라운드시라든지 여기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윤상현 의원도 가고 또 한때는 윤상현 의원을 제가 어떤 그 집회에 가서 들었는데요. 그 이제 가서 한번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보겠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나 광화문의 자유우파의 애국자들은요, 지나친 뭐 이렇게 그 비판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뭐 속이 좀 이렇게 너무 서운하고 좀 속 상하고 좀 속이 끓어오르는, 왜냐하면 손현보 목사의 그 어떤 관련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도 이제 정말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하고 올려드리는 가운데,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차별을 거리를 왜 이렇게 두느냐. 이건 어떤 의도성이 업신여기고 고의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의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대 야당 이 더불민주당 이재명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지금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에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요, 오해하는 것이 이 대다수의 목사들이 정강훈 목사를 옆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무서운 욕설을 퍼붓다고 그래야지요. 그럼 뭐 이단이니 뭐 또 이런 하고 나서 함께 하자고 여러 번 하는데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사과를 한다든지 연합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손현보 목사와 아주 그냥 뭐 아주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주도권 헤게모니를 갖고자 하는 정치화하고자 하는 어떤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주가 두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워낙 많은 돈을 뭐 100억이고 뭐 많은 돈을 대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또 세계로 교회에 간증도 썼어요.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박한길 회장도 세계로 교회 간증 서고 또 여기 전한길 선생도 간증을 이렇게 서는 것을 보면은 어떤 뭐 만남이 있지 않았겠는가, 어떤 이런 것이 있는가, 정강훈 목사의 팀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전 목사를 이렇게 거리두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디스를 하고자 하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진련, 혈련, 신앙적인 거, 또 모든 이 길을 열었고 광화문에 7년 동안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은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똑하신 우리 전 선생님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은연중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디스를 하게 되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분열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말을 할 때가 지금 넘었습니다. 양대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이 해야 되니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신혜식의 좀 발언이 세니까 왜 그렇게 분열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제 말로 이제 세계로교회 손 목사에 대해서도 좀 강한 게 좀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조금 관련이 있어서 기분이 많이 나빠서 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 소인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대의는 아니죠. 뭐 그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나? 아니면은 2030 위주로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니어 그다음에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강화문은 해라.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0에 처음 깨운 곳은요. 여기입니다. 강화문 집회에서부터 깨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한남동에 그 15일 동안 밤잠을 그 추운 1월 달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수처를 그 막고자 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때 2030이 다 깨어난 겁니다. 사실은 2030을 깨운 첫 스타트가 여기 강화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전한길 선생의 그 뭐 경력이라든지 또 그 대단한 그 정리, 분노 뭐 이런 것들이 폭발성을 가지도록 해 주었는데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경찰 입건 내란 선동죄로 전강훈 목사가 거기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서 입건을 하고 지금 그 조사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들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까? 그러면 비겁한 것이죠. 전 목사가 뭐 제가 무엇보다도 옆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 목사가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2030이 진입을 서부지법에 뭐 난동을 했던 여기에 40~50명이 잡혀간 가운데 전 목사가 그거를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뒤에 이렇게 지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원하고 평생에 그런 젊은 사람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줘야지요. 정의의 사도고 상식과 공정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정말 그 폭력을 행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게 원인 뿌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상당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모성 그리고 어떤 의도성 이런 것이 어디에 있을까? 왜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왜 같이 하지 않을까? 뭐 지방은 따로 한다든지 전 목사님을 존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도 고생했다든지 이 전 목사가 지금 수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7년 동안 해놓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현보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한동훈이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정말 그 아주 눈에도 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치적인 그 색깔에서도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손인보보다는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 바로 전한길 선생이다 하는 점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또 있다 하는 점에서 대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